지금 우리 한국의 이 좌우 대립 그리고 갈등 어떻게 봐야 하느냐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의 뭐 좌우 대립이 한마디로 반일 매국노이냐 아니면 종북 빨갱이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징화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소위 좌파다 그러면은 뭐 종북 빨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뭐 상대 진영에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상대 진영에서 우파다 그러면은 뭐 4대 매국노 아니면 친일 매국노 뭐 수구 기득권 세력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단어의 어떤 규정을 좀 넘어서서 정말 우리 한국에서 지금 오늘날 현 시기의 좌우 대립은 도대체 뭐냐? 한번 좀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논쟁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친일 매국노와 종북 주사파가 한국 사회의 기저를 흐르는 어떤 좌우 대립의 기본 선이다. 기본 어떤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는데 약간 이의를 제기한다면 첫 번째는 저는 1번 그러니까 결국은 반체제 이념은 어떻게 성장한 거냐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그러니까 절대 악으로 생각해왔던 그 기본 어떤 우파 이념을 부정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이거를 부정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북한이 알고 봤더니 통일의 대상자다, 통일의 협력자다 이런 생각이 확산되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1번 문제는 저는 사이드였다고 생각해요. 사이드였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를테면 약간 그 심지어는 각근 전술이라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미국은 북한은 우리의 어떤 협력자다. 반면에 미국은 적이다. 이런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 안 됐거든요. 특히 반미 이념이 확산이 잘 안 되니까 한미일 동맹의 한 고리로서의 일본을 타격해서 이게 각근 전술이죠. 그래서 그 우회적으로 하려고 했던 전술이고 이게 첫 번째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러니까 주사파에서 85년, 86년, 87년에 제가 반미 운동이 급격히 성장할 때 일본 얘기는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랬었죠. 미국이었죠. 미국이었죠. 그 다음에 일본 문제가 이렇게 부상하게 된 계기도 2010년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뭐 죽창이 어쨌느니 암살이 어쨌느니 이러면서 주로 문화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적폐청산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산시켰지. 근데 막상 지금 깨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한미일 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지금 군사공격을 하는데 한미일 군사훈련을 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몰아갔더니 국민들이 볼 때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고 두 번째 지금 관함식이라 해서 해상에서 이제 사열을 하는데 이것도 뭐 우길기가 어쨌느니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북한의 지금 위협 수준으로 보면 그런 얘기는 너무 철딱선이 없는 얘기거나 철진한 얘기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친일 매국노라는 그 프레임이 정말 반체제 이념의 핵심적인 어떤 기둥인 거냐 아니라 좀 오히려 그 2010년대의 정치적 레토릭에 가까운 거냐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뭐 정치적 레토릭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상대를 낙인하고 규정하는 용어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좌우 대립이 20세기에 있었던 체제 대결이냐 뭐 이런 질문이 첫 번째 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체제 대결이라고 한다면은 20세기의 그 사회주의 때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좌파는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우파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당시 구소련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제 그런 프레임이었잖아요. 좌파 하면은 심지어 뭐 지금은 진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진보라는 개념은 워낙 지금 모호하죠. 진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당시에 좌파라고 하면은 결국 사회주의 지향 세력이고 체제 전쟁이었죠. 체제 대결이었는데 그러면 여전히 지금 21세기 지금 오늘날에도 좌파 우파의 대립은 이런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의 대결이냐. 그러니까 좌파들이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파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좌우 대결을 반 대한민국 세력 때 헌정 수호 세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 정책성 문제까지도 이제 이 좌우 대립의 이제 본질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과장된 측면도 있고요, 실제.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럼 이게 아니면 체제 대결이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럼 정책 경쟁이냐? 정책 경쟁이라는 건 대한민국 헌법의 체제 내에서, 헌정 체제 내에서, 자유민주주의 헌정 체제 내에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좌파적 어떤 지금 현실적인 노선이라고 한다면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사민주의, 그러니까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와 지금 여기 어떤 우파적 자유주의, 뭐 자유주의 이런 어떤 노선의 대결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좌우 갈등이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인데 뭐 이거 최근에만 하더라도 뭐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 이런 어떤 그 논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본질인가? 뭐 이제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부분적인 거라 좀 저는 좀 이제 갸우뚱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은 한국에서의 좌우 대립은 단지 어떤 정치 갈등인가? 뭐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뭐 그동안 쭉 언급했습니다만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이죠. 민주당을 지지하면은 좌파이고 국민의힘 지금의 여당을 지지하면 뭐 우파이고 뭐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하고 따르면 좌파이고 뭐 박정희 뭐 이승만 뭐 박근혜 전 대통령들 이런 분들을 또 따르면 뭐 우파이고 이런 어떤 그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과정에서 소위 자신들의 어떤 지지층 또는 자신들의 정치 세력을 나누는 기준으로 좌파니 우파지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냐 단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또 하나 있고요. 이것도 뭐 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외교 노선의 차이 뭐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뭐 친중이냐 뭐 친미냐 뭐 이런 고민이고요. 또 하나는 보역 대결인가? 보역 대결이라는 건 어쨌든 뭐 수구, 기존의 어떤 전통을 유지하고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이런 어떤 수구적인 세력과 뭔가 개혁하려고 하는 혁신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의 어떤 대결인가? 심지어 뭐 어떤 보수주의 우리 흔히 이념으로서 어떤 보수주의 그리고 아직 모호한 어떤 뭐 진보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대결인가? 보역 대결인가? 한국 좌우 대결이 또 그 정도로 또 이렇게 깊게 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지금 좌파 우파로 지금 거리에서 시위하고 또 서로를 낙인하고 있는 세력들의 지금의 수준을 보면 이런 고민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라면 어떤 역사 전쟁인가? 뭐 이런 이 역사 전쟁은 아까 20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를 두고 서로의 어떤 해석과 후대에 대한 교육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차이에 두고 역사 교과서 논쟁이라든가 근현대사 논쟁이라든가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일부 또 민정문제연구소 같은 데서 얘기한 역사 전쟁이니 뭐 이런 어떤 용어를 표현하면서 좌우 간의 서로의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된 좌우 대립인가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든 지금 과정이 결국 아주 중첩돼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좌우 대립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서로 중첩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복잡하고 또 해결하기도 쉽지 않고 또 선동하기 쉽고 또 정치적인 선동에 또 쉽게 휘말리고 대립이 또 극단화돼 있고 좀 이런 그리고 서로 불신이 워낙 팽배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수기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 수도 없는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